안녕하세요, 하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있는 날이 있는데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요. 혹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인데 어떻게 이걸 조절해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 기복이 왜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감정 기복이 생기고 내가 감정이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메시지인데요. 희망을 드리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에 내가 감정 기복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괜찮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반응한다라는 의미가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사과가 정말 맛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서 계속 매일매일 거의 사과를 먹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사과가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이날따라 혹은 한 주기 동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과인데 이것이 먹고 싶지 않다라는 경우가 있죠. 또 한편으로 사람으로 볼게요.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모든 면이 정말 사랑스럽고 배우고 싶고 자랑스러운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러한 친구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사실 아니지만 작은 혹은 사소한 어떤 상황이나 사소한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스럽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에는 0.1초 정도라도 한순간 고민을 하게 하거나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기복이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내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알아차려 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원만한 어떤 관계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감정 관리가 잘 된다면 내가 편안해지고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관계나 이런 주변 상황들도 점차 더 좋아지고요. 내가 이런 감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도 잊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들을 잘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감정 기복이 왜 생기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단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의 상태가 현재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적인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심적인 힘듦, 과로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을 때에도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나도 모르게 어떠한 신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배려하는 감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모습 혹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내 안에는 어떤 분노나 화가 쌓이게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밖으로 내가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어떤 예민한 순간이나 나도 모르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랬지? 라는 후회도 하게 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이런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 혹은 내가 감정이 정말 거의 밑바닥까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감정 기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우선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왜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내 감정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예를 들어 내가 불쑥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혹은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우선은 밖으로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 기복의 이런 움직임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멈추기만 하고 그것을 다시 안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또 동일하게 같은 상황에서 혹은 정말 어떤 마이너한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반응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알아차리고 그냥 멈추는 것보다는요, 한 번쯤은 이제 다스리고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정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내가 이해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이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액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알아차림에서 정지 버튼이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재생을 누르면서 그 재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와의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내가 무조건 참는다기보다는요, 서로를 위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 글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좋지 않은 감정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로 어떤 배려나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주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관리하고 나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는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읽기도 한데요. 제가 해봤던 것들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감정일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감정일기는 사실 어떠한 표제어 같은 의미이지만 어느 날 제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글로 적어봤어요. 제가 연습장을 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진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을 말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연습장에 그냥 쭉 적어 나갔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인데 나한테 어떻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 그것들을 쓰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인지 굉장히 후련해지고 한때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혼자 작성을 하고 막 눈물이 흐르기는 내가 진짜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감정이 좀 더 후련해지고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글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저만 볼 수 있는 어떠한 일기장을 마련을 해서 제가 힘들 때나 아니면 제가 감정적으로 어떤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글로 저는 이제 그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혹은 누군가한테 말하기는 어렵고 나 자신에 대한 위로나 어떠한 나를 조금 치유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만을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 표현하기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변화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더욱 자신감이나 어떤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감정 기복이 심하다, 혹은 감정 기복이 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그 반응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더 돌봐주고 아껴줘야 한다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부터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그냥 글자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글쓰기라고 해서 무엇인가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그냥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글로 하는 게 만약에 내 말의 속도나 마음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할 때에는요, 그냥 녹음을 해두시거나 말로 혼잣말 하듯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감정들을 나의 몸 아니라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건강하고 또 행복한 이런 감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